2026년 초 서울 은평구의 직장인 문 씨는 3년 다니던 회사를 나왔다. 정리해고였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막막했다. 그나마 실업급여가 있다는 것이 위안이었다. 고용센터에 갔다. 서류를 냈다. 그런데 담당자의 말이 낯설었다. 이번에 실업급여 제도가 또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상한액이 6년 만에 올랐다고 했다. 그런데 반복 수급자 관리가 더 엄격해졌다고도 했다. 구직 활동 증빙도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졌다는 것이었다. 문 씨는 실업급여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뭐가 예전이고 뭐가 지금인지조차 몰랐다. 그냥 퇴사하면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받기는 받았다. 그런데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했다. 대면 출석이 늘어났다. 구직 활동 증빙이 더 꼼꼼하게 요구됐다. 더 알았다면 퇴사 전에 다르게 준비했을 것이었다. 이 경험이 반복됐다. 실업급여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해당될 수 있는 제도였다. 그러나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리고 조건이 계속 바뀌고 있었다. 바뀐 조건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것을 못 받거나 준비 없이 수령 기간이 끝나는 상황이 생겼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이 조건들이 연속해서 바뀌었다. 기본 조건부터 정리했다. 첫 번째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 전 18개월 안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했다. 이 기간은 한 직장이 아니어도 됐다. 여러 직장을 다니면서 합산된 기간이 180일이 넘으면 됐다. 두 번째는 비자발적 이직이었다. 스스로 그만둔 것이 아니어야 했다. 권고사직, 계약 만료, 경영상 해고가 대표적이었다. 자발적 퇴사도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육아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대상이 됐다. 세 번째는 구직 의사였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급 기간 중 정기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2026년 기준 수급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였다. 2026년부터 상한액이 6년 만에 인상됐다. 하루 상한액이 기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올랐다. 하한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320원의 80% 기준으로 16,6,048원이었다. 수급기간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었다.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실업급여 제도가 연속으로 강화됐다. 그 변화를 구체적으로 따라갔다. 2025년부터 시행된 첫 번째 변화는 반복 수급자 감액 강화였다. 5년 안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을 반복 수급자로 분류해 수급액이 감액됐다. 3회차는 10%, 4회차는 25%, 5회차는 40%, 6회차 이상은 50%가 감액됐다. 프리랜서처럼 고용이 불안정해 자주 실업 상태가 되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변화였다. 2026년부터 강화된 두 번째 변화는 실업인정 대면 출석 확대였다. 기존에는 특정 회차에서만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2026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의 경우 전 회차 대면 출석이 원칙이 됐다. 온라인으로 처리하던 부분이 줄어들면서 수급 중 직접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 세 번째 변화는 AI 빅데이터 기반 부정수급 탐지 강화였다. 2026년부터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주요 기관과의 데이터가 전면 연계됐다. AI가 소득 활동을 자동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수급 중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유튜브 수익, 스마트 스토어 매출 등을 신고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네 번째 변화는 부정수급 제재 강화였다. 2026년 기준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수급한 급여 전액 환수에 더해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와 형사처벌 벌금, 징역까지 부과됐다. 예전보다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실수라도 통하지 않는 구조가 됐다. 실업급여 조건이 바뀐 것을 알았다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첫 번째 확인 사항은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 앱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 회사뿐 아니라 이전 직장의 가입 이력도 합산됐다.
180일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이었다. 두 번째 확인 사항은 이직 사유였다. 자신의 이직 사유가 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해야 했다. 단순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았다. 그러나 권고사직, 계약 만료,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 문제 등은 해당됐다. 이직 사유가 애매한 경우 고용센터에 사전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했다. 세 번째 확인 사항은 반복 수급 이력이었다.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몇 번인지를 확인해야 했다. 3회 이상이라면 감액이 적용됐다. 여기에 2026년부터는 대면 출석 의무까지 강화됐다.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수급 절차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다. 네 번째 확인 사항은 예상 수급액과 기간 계산이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신의 나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 전 임금을 입력해 예상 수급액과 기간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다. 2026년 기준 상한액이 68,100원으로 올랐다는 것도 반영해서 계산해야 했다. 경기도 의왕의 직장인 정 씨는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날 바로 고용24 앱을 열었다.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하고 모의 계산을 돌려봤다. 2026년 상한액이 올라 예상 수급액 월 약 190만 원, 기간 150일이 나왔다. 이 숫자를 기준으로 퇴사 후 5개월 생활비 계획을 세웠다. 준비된 퇴사와 그렇지 않은 퇴사의 차이가 이것이었다. 실업급여는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음 일자리를 찾는 데 미치는 영향이 달라졌다. 첫 번째 전략은 수급 기간을 재취업 준비 시간으로 쓰는 것이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 과정을 들으면 수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었다.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훈련 과정을 선택하면 구직활동 증빙도 되고 역량도 쌓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전략은 구직활동을 전략적으로 기록하는 것이었다. 2026년부터 구직활동 증빙이 더욱 강화됐다. 입사 지원 화면 캡처, 면접 일정 메시지, 직업훈련 수강 내역을 즉시 기록해두는 습관이 중요했다. 증빙이 부족하면 수급이 중단될 수 있었다. 세 번째 전략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노리는 것이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의 절반 이상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하면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었다. 남은 수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었다. 빨리 취업할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였다. 네 번째 전략은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었다. 2026년부터 AI 빅데이터 기반 탐지 시스템이 본격 가동됐다. 아르바이트 수입, 프리랜서 소득, 유튜브나 블로그 광고 수익까지 자동으로 탐지될 수 있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었다. 미신고의 위험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 실업급여 조건이 2025년과 2026년에 걸쳐 연속으로 강화됐다. 상한액이 올라받는 금액은 늘었지만 절차는 더 까다로워졌다. 그러나 이 제도는 여전히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사회 안전망 중 하나였다. 조건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그 안전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었다. 퇴사 통보를 받고 나서 알아보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았다. 지금 재직 중일 때 한 번쯤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였다.